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 진짜로 대변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똥 30g을 금 30g 가격에 팔았어요. 피에로 만초니가 그전에는 뭘 했을까? 밥을 먹었겠죠? 똥을 싸야 되니까. 가볼까요 이제? 시다. 자,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스탠드업 코미디언 홍순상입니다. 네, 도슨트 박수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같이 그림 보는 법이 아니라 이 어리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르네상스 그 시기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아져요. 공부할 게 많죠. 왜냐면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그만큼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해석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5년, 10년 지나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도슨트 할 때 최신 자료들 위주로 많이 찾아보는 게, 과거에 뭐 앤디올이 똥만 싸도 박수 쳐준다라고 했던 걸 아직까지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계에서의 그런 어떤 해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옛날 그림으로 갈수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열받는 게 뭐냐면, 학계 이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답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맞아. 바뀐 모든 과정을 알아야 돼. 맞아. 모든 과정을 알아야죠. 왜 뭐가 잘못됐고, 언제는 이게 메인으로 받아들여졌던 어떤 정설로. 이론이었고 정설이었고,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뒤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로 갈수록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박수현 도슨트께서 말씀하신 컨템포러리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앤디 오홀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만 싸도 사람들은 뭐 똥만 박수를 싸도. 쳐준다. 맞아요. 오늘은 같이 똥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숭고한 예술 작품이죠.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 아티스트 쉣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다들 아시나요? 네, 그렇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은 피에로 만초니가 1961년에 캔을 90개를 만듭니다. 파나 에디션처럼 에디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조림 속에는 예술가의 나의 똥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캔도 제작을 했나요? 캔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사실은 이제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예술가인 아들의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야, 너 작품 무슨 똥이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죠. 애정 넘치는 조언이라고요, 그게? 애정 넘치는 이제 크리틱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거기서 영감을 딱 받아버린 겁니다. 똥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 도슨트로서 어떤 걸 보냐면, 과거를 같이 봐야 돼요. 예술가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에로 만초니가 그전에는 뭘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전에 뭘 했냐라고 봤더니, 밥을 먹었겠죠? 똥을 싸야 되니까. 되게 신박하다. 그거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 뭘 했는지를 봤더니 본인의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죠? 예술가의 숨이요. 설명해 주시죠.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피에로 만초니를 오늘 주제로 하기로 하고 각자 자료 조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에로 만초니가 똥을 싸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했을까, 이런 궁금하잖아.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개봉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탄단지를 맞춰서 먹고, 왜냐면 30g이니까 하루 성인 남성이 평균적으로 100g에서 250g의 대변을 본대요. 그치, 그 양을 조절을 하셨어야 되니까. 그죠? 30g씩 딱 90개를 나눠서. 만들었으니까 한 11일, 12일간 모은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토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 제가 한 건 그거지만 우리 도슨트님께서 준비한 건 굉장히 네. 예,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것도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저는 리스펙하고. 바로 선긋네. 피에로 만초니가 예술가의 똥을 만들기 바로 전년도에 만들었던 예술가의 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게 풍선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지금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쪼그라든 그 풍선에 남겨진 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흔적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숨을 거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술가가 숨었음. 그걸 숨었다고 표현하기는 쪼크쪼크. 언어 유희. 개그맨으로서 자존심을 아니, 걸고. 어떻게 저라고 맨날 웃깁니까? 자, 당신 틀린 그럴 정보 다 수 편집하자. 예술가의 숨이 있었고. 예술가의 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뭘 했느냐 봤더니 선이라는 연작 작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이 봉인하는 거의 첫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라인을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라인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사적인 흐름으로서 작품을 볼 수도 있지만, 전 도상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통조림이 있습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죠. 90개의 캔에다가 1번부터 90 하고 작가가 서명을 또 해놨단 말이죠.
저게 33번이라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에디션이 90번까지 없는데 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033이라고 했을까요? 그거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왜 세 자릿수를 기입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똥을 더 싸고 싶었는데 한 열을 하니까 현타가 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다- 100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90개까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인쇄하는 게 다 세 자릿수밖에 뭐 없었을 수도 있고 한 자릿수가 나오고 두 자릿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자릿수가 나와야죠. 그럼 저 공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찍었다는 건데 왜 90개까지만 만들었을까? 아무리 봐도 하다 현타가 왔어요. 근데 왜 딱 90개일까요? 왜냐면 봐보세요. 91개를 만들 수도 있고 99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에 이렇게 음. 배변 활동을 하고 대변을 보고 30분씩 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침 딱 90번째에서 아 딱 맞아 이쯤은 떨어진 거야. 됐다. 딱 90에서 딱 멈춘 거지. g이 딱 맞은 거야. 사실 현대 미술에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전 도상학적인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 일일이 상징이 있었을 때 도상학적인 해석이 그게 먹혔던 거고 컨템포러리에서는 작동이 안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가지 언어로 이태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왜 딱 네 가지 언어만 했을까? 저 네 개 쓰는 언어가 네. 이 미술 시장이 좀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장을 겨냥하고 내놓은 상품. 동양인이 만약에 저걸 구매했으면 저 문화권이 아니고 그냥 개봉을 했을 거다 이거죠. 그런 해석이 있어요? 아니 그런 해석 그냥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언어를 못 읽는 사람이면 소장을 하더라도 아, 그래서 그 언어를 제한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제안한 거예요. 주류 딱 그 미술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승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대변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들어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개가 비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한번 개봉을 하다가 그 캔이 있었던 사건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는 추가로 개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캔을 굳이 사용했을까요? 아버지가 통조림 그 통조림 공장을 공장 운영하셔서 거기서 느꼈을 거예요. 그 1년 전에, 2년 전에 예술가의 숨을 했잖아요. 공기를 보관하기 좋고 또 잘 공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게 풍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2년 지났을 때 지금은 완전히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때도 약간 징조가 보였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테이너를 찾았을 것이다. 저는 예술가의 숨을 보고 기억이 났던 게 뒷장 작품 중에서도 유리병 안에다가 파리의 공기인가 그런 걸 담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진짜 그 안에 그 공기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지. 만촌이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뒷장이 이미 그걸 만들었으니까. 굳이 풍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쪼그라들 걸 알았다는 거. 내가 영원하지 않다. 이 통조림도 보관을 위한, 그러니까 영원히 이 안에 가두기 위한 물체는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멸, 변화 를 염두했을 것이다. 염두하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놓는다기보다는 꾸준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눈에 안 보이게 해버리면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코끼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처럼 보아뱀 있다고 그냥 뻥을 치고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 보아뱀이 아니라 그 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 구멍 얘기. 뚫린 상자. 맞아요. 구멍 뚫 그 별 이름이 비유일리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쓴 사진 어플. 오케이. 아무튼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컨셉처럼 보이지 않는 거를 있다고 그냥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개념 미술이 이미 있는 시대에서. 근데 왜 만촌이는 굳이 캔을 사용했을까? 아버지의 공장이라서 사용했다라는 간단한 이유 말고 뭔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안초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의 가톨릭교니까 성유물 문화가 있대. 성인의 신체 일부나 어떤 그런 물건들을 영원히 보관하는 그냥 타임캡슐 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 문화적인 코드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차용을 했다. 근데 이런 건 약간 내재된 관습 같아요. 맞아. 영향을 받았다. 왜냐면 이탈리아인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시기적인 것도 보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이제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이제 원조를 막 하던 시기고 그러면서 슈퍼마켓이랑 어떤 유럽도 경제적으로 좀 부흥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통조림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소비 문화적인 실제로 그 1년 후에 앤디 워홀 아저씨가 박수를 쳐달라고 캠벨 수프를 만들었죠. 너는 똥을 싸라, 나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앤디 워홀 아저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었을 수도 있죠. 우연적으로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풍선 같은 경우도 저 빨간 풍선은 만초니가 쓴 풍선은 전형적인 파티용품입니다.
공업용품이 아니에요. 어떤 일상생활을 위한 풍선 같진 않거든요. 예술가의 숨의 풍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풍선이란 게 사실 일상생활에 쓰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렇네요. 유흥을 위한 거예요. 풍선은. 그러니까 유희를 위한 거. 유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된 이후에 소비되는 물건이다. 풍선이 다이소 가면은 그러니까 1,000원에 막 몇백 개씩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풍선이 저렴하고 이 풍선의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쁜데 풍선을 쓰냐 이거죠. 뭐 생일 파티나 추가적인 이벤트를 위한. 생산적이진 않잖아요 파티가. 아니지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이해했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아니 이해됐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하고 싶은 이해했어. 나는 그러니까. 코미디언을 놀리고 싶었을 뿐이야. 하고 죄송해요. 싶은 말은 풍선을 사용했다는 건 그 사회가 어느 네. 정도 발전을 했다. 저렴한 물건이지만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미 유럽이 어느 어느 정도 정도 경제적인 부흥을 안정기에 이룬 시기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미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부자가 티 안 내는 것처럼. 피에로 만초니 하면 연관 지을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해설을 할 때 다른 작품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초니 같은 경우는 누구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와 비교하기 쉽지 않을까.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캠벨스프 하나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만초니의 캔 하나 띄워주시고 비교를 우리가 해보는 거 한번 해주실까요? 캠벨스프 같은 경우는요 회화입니다. 아니죠 프린트물입니다. 프린트물. 회화가 아니란 얘기죠. 회화가 아니다라는 건 거짓이고요. 5년 10년 뒤에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학설이다. 아니지. 지금도 여전히 판화는 회화의 한 갈래. 캠벨스프 캔 얘기를 하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캠벨스프를 보면 납작하죠. 2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피에로 만초니는 똑같은 통조림을 가지고 왔지만 입체로 그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크게 보여지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앤디 워홀은 캠벨스프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캠벨스프를 예시로 들어서 소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캠벨스프를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표현을 한 거고 피에로 만초니는 캔 자체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용했지 않을까. 앤디 워홀은 3차원 캔을 2차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런 라벨이나 그런 건 전혀 바꾸지 않고 차원만 한 단계 격화시키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만초니는 이제 3차원의 캔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제 라벨링과 그런 내용물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 캔 안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재료 치킨 누들이 들어있고 그쵸? 내용물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러니까 피에로 만초니는 형태만 유지를 하고 개념을 바꾼 건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져온 거죠. 앤디 워홀 캔에. 만초니는 형식을 갖고 온 캔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라벨이나 어떤 내용물이나 그거는 통조림과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똥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뒤샹이 생각나기도 했고 왜냐면은 우리가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변기 자체를 작품화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뒷샹이고 오브제 자체를 갖고 온 게 뒷샹이니까 뒷샹이 그 변기의 어떤 겉모습만을 가지고 왔다면 피에로 만초니는 마찬가지로 내용물 대변이라고 하는 거 배선물을 가져갔다. 피에로 만초니가 상당히 개념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뒤샹이 만든 샘은 소변기잖아요. 네. 근데 피에로 만초니는 그걸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대변을 만든 거면 형 소변기를 봤으면 소변으로 넘어와야지. 왜 대변을 굳이 사용했을까요? 조금 더 충격을 주고 싶어서 그랬나? 변기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거에 그냥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걸 그냥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황금 변기 작품을 한 적이 있죠. 그건 아예 그냥 대변, 소변 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냥 황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에로 만초니 똥캔이 가장 높게 팔린 게 얼마죠? 스위스 아트바젤에서 4억 9천. 한 캔에 4억 9천에 팔렸다라는 지금 기록이 있는데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황금 변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 문화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배설물로 흘러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피에로 만초니는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의 캔이 그렇게 비싸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겨냥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것까지 끌어들인 미술 시장의 어떤 의미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갱신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한 거고. 이게 저희가 매번 조상학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현대미술 이전에 회화 작품을 보통 기준으로 상정을 해놓고 하니까 같은 시기라고 했을 때 비슷한 양식이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 작품이 굉장히 쉬워요. 쉽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편해. 인상주의 하면 누구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개념 미술로 넘어갈수록 형식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비교할 때 뭔가 조금은 난해함이 있다. 난해함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저는 현대미술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난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대미술은 다른 작품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비교군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점이 현대미술이 가장 재미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미술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작품을 비교하기가 용이한 이유가 어떤 통신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바토르 문디나 그걸 비교할 때 이제 비잔틴 미술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년, 800년 차이가 나는데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고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이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통신적인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좀 국소적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사실상 망명 가능하고 배 타고 떠날 수 있고 런칠 수 있으니까 좀 더 지구촌이 돼버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이 보고 영향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게 시대적으로도 많아졌지만 공간적으로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들이 많아졌다. 근데 그래서 그 피에로 만치니가 처음에 가격 책정할 때 똥 30g을 금 30g 가격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금이 가장 비싼 물질이었나요? 가장 비싼 물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협약이 한 나라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려면 그만큼의 일정량의 금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1971년인가 폐지가 되긴 했는데 좀 기준점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배설물을 금이랑 같은 가치로 놓고 봤다.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걸 딱 잡은 거네요. 얼마 있으면 사실 거예요?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왜냐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미술 시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는 컬렉터분들도 계시지만 완전히 이런 그 투기, 소장. 그러니까 투기라기보다는 그거를 소장했다라는 그 타이틀을 얻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품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넘어버린 지금 이 시기에서는 뭐 투자의 관점이든 뭐 취향의 취미의 관점이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넘어버리고 저거를 소장함으로써 그 하나를 트로피를 쥐었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티 안 내잖아요. 이건희 컬렉션 나왔을 때 어머 우리 건희 형이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 했으니까.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카탈란 코미디언 같은 경우도 저스틴 선이 그거 하고 의기양양하게 먹어버림으로써 내가 이거를 소장했다 하면서 본인 회사를 좀 이렇게 그걸로 이제 바이럴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좀 알려지게 된 홍보의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은 살 돈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안 사고 싶어요. 1조 있으면 1조. 1조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해도 돈이 남아요. 그럼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시장의 가치, 금전적인 가치가 작품의 가치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죠. 그 시장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들은 높고 어떤 것들은 낮은 거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으로 피에로 만천이의 똥캔을 내가 사서 뭘 하지? 개봉. 자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 그만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정말 왜 이런 얘기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하겠지만 저희 그래도 피에로 만초니 개봉되지 않은 통조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홍승상이었고요. 도슨트 박수현이었습니다.